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젠가요? 아마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때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 세 가지 일을 모두 동시에 겪은 적이 있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이 가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지금은 웃으면서 제 과거를 털어놓아 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에 통쾌한 반전도 나오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6살이 될 무렵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저희 집 벽에 걸린 사진 속 박제된 모습이에요. 갓 태어난 저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영영 늙지 않는 아버지.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뒤를 따라갈 작정이었다고 해요. 먹고 죽으려고 쥐약까지 샀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린 제가 뭔가를 눈치챘던 걸까요? 방문을 걸고 방 안으로 들어간 엄마를 막 찾았대요.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버리고 가지 말라고요. 제 애원에 엄마는 결국 쥐약을 던져버리셨고요. 방문을 열고 나와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미안해. 미안해, 미정아. 엄마가 잠깐 미쳤었나 봐. 어떻게 너를 두고, 어떻게 너를 두고 가버릴 생각을 했을까? 엄마가 아빠 몫까진 널 사랑해줘야 하는데. 그럼 이제 어디 안 갈 거지, 아빠처럼? 응, 엄마 아무 데도 안 가. 평생 미정이 옆에 있을 거야. 엄마는 어린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해주셨죠. 그 뒤로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셨죠. 새벽같이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하고요. 그 다음엔 동네 마트로 출근해 계산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선 또 두세 시간 정도 면도날 붙이는 부업을 했죠. 어린 시절엔 그런 엄마가 참 멋있어 보였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춘기 때는 창피하기도 했어요. 친구 엄마들을 보면 대부분 예쁜 옷을 차려입고 집에서 우아하게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엄마를 모른 척한 일도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었죠. 그리고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 이젠 엄마가 가엾고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박복한 팔자 때문에 남편 잃고 혼자 자식 키우느라 폭삭 늙어버린 엄마가 한평생 고생만 한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는데요. 그것도 다 잘난 자식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불행히도 저는 공부를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지도 못했고요. 운동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뭐 다른 것에 재주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는데요. 다행히 담임 선생님의 소개로 꽤 탄탄한 중견기업에 격리로 들어갈 수 있었죠. 첫 사회생활은 힘들었어요. 워낙 낯을 많이 가려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요. 배움도 느린 편이라 일하면서 실수도 잦았거든요. 한 번은 거래처 대금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힐 뻔했죠. 사장님이 그걸 알고 어찌나 무섭게 혼을 내던지 점심도 굶고 화장실에 들어가 엉엉 울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당장 때려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첫 월급을 받는 순간 그간의 힘듦이나 서름이 싹 사라지더군요. 퇴근길에 바로 백화점으로 달려가 엄마 내복부터 샀어요.
늘 샘플 화장품만 쓰던 엄마를 위해 예쁜 립스틱과 핸드크림도 하나 샀죠. 그것만으로 순식간에 월급이 바닥나 버렸지만 그래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엄마는 뭐 이런 걸 샀냐고 당장 환불해 오라고 화를 내셨지만 나중엔 못 이기는 척 다 받으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엄마는 이제 쭈글쭈글 늙었는데 이런 거 발라서 뭐 한다고. 네 거나 사. 엄마가 왜 쭈글쭈글해. 아직 한창인데. 앞으론 예쁘게 꾸미고 다녀.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야지. 어머,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남사스럽게. 너야말로 이제 직장도 다니는데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지. 화장도 좀 하고 치마도 입고 다녀. 맨날 사내 애들처럼 하고 다니지 말고. 됐어. 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돈 열심히 벌어서 엄마랑 둘이서 오순도순 살고 싶어. 미정이 너 알지?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시집 가는 거. 에이, 난 아니야, 엄마. 진짜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그때만 해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한 치 앞도 예상 못하고 말이죠. 회사를 다닌 지 반년쯤 됐을까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같이 술을 먹기로 했는데요. 혼자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왔더라고요. 옆에는 그 남자친구의 친구도 함께였죠. 이미 나온 사람들을 면전에서 쫓아낼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함께 술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슬쩍 친구에게 볼멘 소리를 했죠. 뭐야, 난 너랑 둘이 만나는 줄 알았는데. 왜? 여러 명이서 다 같이 놀면 좋잖아. 너 외로울까봐 일부러 짝수도 맞춰왔다고. 인사해. 우리 오빠 친구 강석철 오빠. 이 오빠 이래봬도 중학교 선생님이야. 친구의 소개에 깜짝 놀랐어요. 남자는 떡 벌어진 어깨에 우락부락한 외모라 도무지 학교 선생님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자가 먼저 어색한 미소를 짓더군요. 제가 직업이랑 얼굴이랑 좀 괴리가 있죠? 그래도 진짜 교사 맞습니다. 사기꾼 아니에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아니긴요. 미정씨 얼굴에 무슨 생각하는지 다 써있는데. 미정씨 거짓말 같은 거 잘 못하죠? 사실이라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뻘개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가 푸하하 호탕하게 웃더군요. 미정씨 들었던 것보다 더 귀엽네요.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알았죠? 그냥 말뿐인 줄 알았는데 남자는 그 뒤로도 자주 제게 연락했어요. 자꾸 만나자고 하기에 처음엔 거절했는데요. 몸이 안 좋다, 회사 야근이다 등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엔 미안해서 더 거절 못하겠더라고요. 더는 될 핑계도 없었고요. 그래서 반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요. 웬걸,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대화도 잘 통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연인 사이가 된 거였죠. 첫 연애라서 그럴까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무섭게 빠져들었어요. 분명 처음엔 남자친구가 더 저를 좋아했는데요. 사귄 지 1년쯤 지나니 제가 더 남자친구에게 매달리게 되더군요. 일이 바빠 데이트가 소홀해지면 속상하고요. 한 2, 3일만 안 봐도 미칠 것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치만 남자친구가 그런 저를 알면 질려할까봐 차마 내색하지 못했네요. 제가 자존감이 낮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언젠가부터 남자친구가 조금씩 변했기 때문도 있어요. 짜증 한번 낼 줄 모르던 사람이 데이트 내내 툴툴거리기만 하고요. 제 생일이나 기념일도 자꾸만 까먹기 일쑤였죠. 이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고.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네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때마다 제가 먼저 다가가고 화해를 시도해 풀었는데요.
그러다 정말 제가 폭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은 저희가 사귄 지 2년 되는 날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 남자친구에게 얘기해 이날만큼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어요. 같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하룻밤도 함께 보내고 싶어서요. 때마침 주말이기도 했고요. 근데 웬걸 역 중앙광장에서 보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도 않고요. 오다가 뭔 일이라도 난 게 아닐까 가슴이 덜컥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여의어서일까요? 저는 누군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제일 먼저 그런 불길한 상상부터 하곤 했죠. 결국 걱정되는 마음에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당시 남자친구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봐도 대답이 없더군요. 정말 뭔가 일이 단단히 났구나 싶어서 그때부턴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대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나, 뭘 해야 하나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불현듯 남자친구가 언제든 오라고 열쇠를 줬던 게 생각이 나더군요. 바보같이 그걸 왜 이제야 떠올렸는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바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제 눈에 들어온 건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글쎄 남자친구가 거실 소파에 누워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아픈 건가 하고 다가가 봤지만 술 냄새만 잔뜩 나더군요. 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회식한다고 하긴 했는데 자긴 술 한 잔도 안 마셨다고 했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남자친구를 흔들어 깨웠어요. 오빠, 오빠, 얼른 일어나봐. 뭐야. 너 언제 왔어? 언제 오긴 뭘 언제 와? 오빠 오늘 왜 안 나왔어? 뭐? 갑자기 쳐들어와서 무슨... 어리둥절해하던 남자친구는 이윽고 정신을 차렸는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눈알만 대구르르 굴리더군요.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말을 못해? 오빠 오늘 나랑 11시에 역 중앙광장에서 보기로 했잖아. 내가 레스토랑도 예약해놨다고 절대 늦지 말라고 했지? 미안해, 미정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알람도 맞춰놨는데 아이씨, 알람이 왜 안 울렸지? 안 울리긴 뭘 안 울려. 오빠가 그냥 끄고 잔 거겠지. 왜? 오빠한테 나는 겨우 그 정도 사람이니까. 잠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아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나 어제 늦게까지 회식했잖아. 피곤해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냐. 누군 사회생활 안 해봤어? 사실 나 오빠가 그 회식 간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상사가 가자고 한 거라서 억지로 가야 했던 것도 아니고 동료 교사들끼리 그냥 술 먹고 놀려고 만난 거잖아. 그래도 술 한 잔도 안 먹겠다고 약속해서 가라고 했던 건데 오빠 또 거짓말했지? 술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 아이,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됐냐? 남자친구는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자기가 성을 냈어요.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해도 태도 자체는 뻔뻔하기 그지없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음에 오랫동안 담아두고만 있던 그 말을 마침내 꺼냈네요. 오빠,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헤어지자는 거야? 그래. 나 오빠랑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만 맨날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아서 지치고 오빠가 날 사랑하긴 하는 걸까 의심돼. 미정아, 너 또 왜 그래? 데이트 약속 좀 잊은 거 가지고 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하냐?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오늘이 우리 사귄 지 2년째 되는 날이거든? 오빤 그것도 몰랐지?
짜증을 내던 남자친구가 그 순간 멈칫했어요. 그런 남자친구가 꼴 보기 싫어서 그대로 그 집을 나와버렸네요. 뒤에서 남자친구가 부르는 소리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죠. 한 며칠간은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제가 전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언젠가부터 더는 남자친구도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2년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참 허무하더군요. 이 사랑이란 게 참 별거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몸 상태가 좀 이상했어요. 뭘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잠이 쏟아지고 하루는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에 놀라서 약국을 갔는데요. 약사 선생님이 제 말을 듣더니 임신한 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처음엔 무슨 말 하냐고 펄쩍 뛰었는데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더라고요.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해 봤어요.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결과는 두 줄이었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고 산부인과에 갔지만 역시나 대답은 똑같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막막했어요.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털어놓을 친구조차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엄마에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고민하다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안 만나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남자친구네 집을 찾아갔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웬걸 술병이 잔뜩 쌓여 있더군요. 술만 먹고 살았어? 무슨 술병이 이렇게 많아? 남이서 무슨 상관인데. 그보다 왜 보자고 한 건데? 남자친구는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는지 말투가 사나웠어요. 그런 사람한테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려니 참 힘들더군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조차 되지 않았죠. 오빠, 나 임신했어.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기가 막히단 듯이 입을 떡 벌리더군요. 뭐? 임신? 애가 생겼다고? 병원 갔더니 이제 8주 됐대. 그게 무슨... 나 피임은 확실하게 한 것 같은데? 내 애 맞아? 남자친구가 애를 지우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그래도 설마 그런 막말을 할 줄은 몰랐네요. 울컥한 마음에 왈칵 소리를 질렀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뭐 오빠 모르게 다른 남자랑 만나기라도 했다는 거야? 나 오빠가 첫 남자인 거 오빠도 알잖아. 알지 당연히. 난 그냥 너무 당황해서. 어떡하지? 임신이라니 생각도 못했는데.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이나 많았는데요. 어른스럽게 대처하긴커녕 저만큼이나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러다 한다는 말이 뭐였는 줄 알아요? 일단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어볼게. 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아닌가요? 생각 같아선 그대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도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지울 용기가 제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를 꾹 눌러 참고 입을 열었어요. 여기서 오빠 어머니 의견이 뭐가 중요해? 일단 우리 둘 의사가 제일 먼저 아니야? 그런가?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난 잘 모르겠어. 그치만 이미 뱃속에 들어선 아기를 지운다니 그건 좀 그렇지 않아? 그렇긴 하지. 내가 뭐 직업이 없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오빠는 어때? 낳고 싶어? 나야 뭐 언젠가 너랑 결혼해서 아기 낳고 가정 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긴 하네. 네가 아직 어리니까 한 몇 년쯤은 좀 더 연애만 하려고 했거든.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면서 결혼 얘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서
나를 그냥 즐기려고만 만나는 건가? 걱정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 남자친구가 펄쩍 뛰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쓰레기인 줄 알아? 물론 요즘 내가 일이 힘들고 그래서 미정이 너한테 소홀했던 건 인정해. 하지만 어떻게 연애가 맨날 첫날 처음 사귈 때처럼 뜨겁냐? 조금씩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는 거지. 그런다고 내 마음이 변한 건 아니라고. 그럼 오빠는 여전히 날 사랑한다는 거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너랑 헤어지고 이렇게 술이나 퍼먹으면서 페인처럼 살고 있던 거 아니야. 넌 어떤데? 나 같은 놈이랑 평생 같이 살 수 있겠어? 그냥 뭐 나도.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어떡하겠어. 애까지 생긴 마당에. 그럼 그냥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 우리 둘 다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었고 그럼 좀 빨리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애기 낳자. 그렇게 조금 갑작스럽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물론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뒤로 넘어가실 뻔했어요. 아니 미정이 너 어쩌다 애를 가져선. 미안해 엄마.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치만 나 이 아이 꼭 낳고 싶어. 허락해 주라. 맞아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미정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나란히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자 엄마는 결국 아무 말 못하고 허락하셨는데요.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남자친구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는 바람에 편모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었어요. 저희 엄마처럼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을 건사하느라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내심 저희 집안과 처지가 비슷하니 허락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건 제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펄펄 뛰시더군요. 아니, 어디 이름도 모르는 회사 경리로 일하는 애가 교사인 우리 아들을 넘봐? 너 대학은 나왔니? 아니요.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고졸 경리인 너랑 중학교 선생님인 우리 아들이 수준이 맞는다고 생각해? 우리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너 같은 애인 줄 알았으면 진작 헤어지게 뒀을 거야. 예비 시어머니의 폭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대신 중재에 나섰죠. 엄마 흥분하지 말고 좀 진정해. 어차피 둘 다 똑같은 편모 가정인데. 뭐? 똑같은 편모 가정? 아들, 그건 엄마에게 너무 심한 모욕이지. 얘네 엄만 마트 캐셔로 일한다며? 엄마는 피아노 학원 원장이야. 아들이랑 똑같이 애들 가르치면서 선생님 소리 듣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망발이야? 어쨌든 난 이 결혼 허락 못하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자꾸 그러지만 말고. 그럼 미정이 뱃속에 있는 우리 애는 어떡해?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턱 막혔는지 아무 소리도 못 하셨어요. 그래도 애를 지우라고 할 만큼 모진 분은 못 되더군요. 그걸 눈치챈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애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미 생긴 애를 지울 수도 없잖아. 그건 불법이고 살인인데. 엄마도 손주 엄청 갖고 싶어 했잖아. 안 그래? 아니 손주도 손주 나름이지. 엄마. 나 요즘 학교도 병가 내고 계속 폐인처럼 살았던 거 알지? 그거 다 미정이 때문이야. 미정이가 헤어지자고 하는 바람에. 나 미정이랑 우리 애기 없으면 죽어. 확 죽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줘. 나 죽는 꼴 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참 남자친구니까 할 수 있는 철없는 설득이었어요. 과연 그게 먹힐까 싶었는데요. 웬걸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한숨을 푹푹 쉬다 마음대로 하라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사실상 허락이나 다름없는 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워낙 아들을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는 분이라 늘상 져주는 게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아나무인의 애 같은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순순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더군요. 글쎄, 신혼집을 저한테 해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집을 저 혼자 해오라뇨? 어머님, 보통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서로 어느 정도 집안끼리 격이 맞을 때나 그런 거지. 마트 캐셔 일하는 너네 엄마나 고졸 격리인 네가 선생 집안에 시집 오는 건데 그런 맨입으로 오려고 했니? 그건 아니지만 저도 모아둔 돈으로 혼수 해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집도 꼭 자가 아니어도 되고요. 월세로 시작해도 돼요. 돈이야 저도 같이 일하면서 모으면 되는 거니까. 아이, 누가 돈이 없어 이러는 줄 알아? 멍청한 줄은 알았는데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아니니? 너 집 안에 오면 그냥 합가시킬 거야. 누구 좋으라고 따로 신혼집을 구해줘?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의 속셈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으니 괜히 집을 해오라고 강짜를 부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못 해오겠다고 하면 합가를 요구할 생각으로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제게 막대하는데 같이 살면 얼마나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킬지 벌써부터 눈앞이 새하얘지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합가는 절대 싫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자 마마보이가 따로 없는 남자친구는 제 엄마와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럼 미정이 너 진짜 집 해올 거야?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진짜 보통 아닌 거. 집 절대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글쎄 안 해주셔도 된다니까? 그냥 우리 둘이 월세든 뭐든 집 구해서 살면 되잖아. 지금 오빠 자취하는 빌라도 괜찮고. 그것도 우리 엄마가 돈 다 내주는 거야. 나 모아둔 돈 하나도 없어. 뭐? 교사 생활한 지가 몇 년째인데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어? 내가 너 만나기 전까진 주식에 미쳐 살았거든.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시작했다가 모아둔 전 재산 다 꼬라 박았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뱃속에 애기만 아니었으면 이런 놈은 진작에 걷어차버렸을 텐데 하고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얼마 안가 엄마도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은 것 같더군요.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걱정 말라며 대충 둘러댔는데요. 하루는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뭘 쥐어주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통장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그동안 엄마가 너 시집가면 주려고 모아뒀던 돈이야. 네가 주던 생활비도 거기 다 들어있어. 이걸 왜 나한테 줘? 엄마 건데. 못 들었어? 너 시집갈 때 주려고 모아뒀던 거라니까. 거기에 또 이번에 엄마 적금 만기되는 거 하나 있거든? 그것도 합치고 하면 그래도 강서방 학교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뭐? 됐어. 필요 없어.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딱 봐도 사부인 보통 아닌 사람 같은데. 맘 같아선 결혼 말리고 싶은데 어쩌겠니? 네가 하고 싶다는데. 뱃속에 이미 애도 있는데. 그래도 같이 살지만 않으면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지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이 돈 받아.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엄마는 끈질겼어요. 제가 시집가서 고생하는 걸 절대 보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주신 돈을 받았고요. 그걸로 작은 소형 아파트를 하나 매매했어요. 설마 제가 진짜로 집을 해올 줄 몰랐나 보죠? 시어머니는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많이 미안해했어요. 미안해, 미정아. 여보한테도 그렇고 장모님한테도 그렇고 내가 면목이 없다. 장모님한테 그 돈은 내가 꼭 다 갚겠다고 잘 얘기해줘.
그래도 사람이 양심은 있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사랑으로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고요. 바로 신혼집에 입주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네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아이가 태어났던 그 순간을 제외하면 모든 게 지옥이었죠.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면서 살림에 대해 트집을 잡으셨고요. 마마보이인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전혀 제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제 속을 긁어놨죠. 우리 엄마 입장에선 미정이 너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하나뿐인 아들 뺏어가는데 그럼 예쁘겠어? 그럴수록 네가 더 자주 찾아뵙고 살살 웃으면서 애교 부리고 그래야지. 넌 무슨 여자가 그렇게 곰 같냐?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평소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봐. 내가 그러고 싶겠어? 우리 엄마가 네 친구냐? 하는 대로 똑같이 해주게? 내가 언제 똑같이 해줬다고 그래? 앞에선 내내 하면서 순종하는 거 안 보여? 됐다. 말을 말자. 시어머니 문제로 저와 남편은 다투는 날이 늘어갔어요. 게다가 남편은 가사 일이나 육아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죠. 언젠가부터 저희 부부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게 됐고요. 한 침대에 누워서도 서로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네요. 이럴 거면 대체 결혼을 왜 했을까? 너무나 후회스럽더라고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이 뭔지 그때 뼈저리게 실감했네요. 그래도 딸이 갓난쟁이 아기일 땐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견딜만 했는데요. 딸이 유치원에 들어간 뒤로는 한층 더 심해졌어요. 낮에 저를 자기 학원으로 호출해선 건물 청소며 설거지 같은 잡일을 시켰죠. 못하겠다고 하면 선생 집안으로 시집오게 해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는 둥, 남편 등골이나 빼먹는 기생충이라는 둥 온갖 막말을 하셨네요. 그것도 다른 피아노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다 지켜보는 곳에서 말이죠. 수치심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네요. 언젠가부터 저는 이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딸이 너무 어려서 차마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저도 평생 아빠 없이 한부모 가정에서 외롭게 컸는데 딸마저 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은 그런 제가 가엾지도 않았던 걸까요? 제 앞에 더 큰 시련을 연달아 내리셨는데요. 첫 번째 시련은 다름 아닌 남편의 외도였어요. 저 모르게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웠더군요. 남편 핸드폰으로 상간녀가 전화를 하는 바람에 알게 됐죠. 남편이 이미 다 끝난 사이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처음 한 번은 봐줬어요. 알아요.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거. 그치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바람핀 놈은 또 핀다고 하잖아요. 1년도 안 돼 또 외도를 걸렸어요. 이번에는 충격적이게도 그 상대가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었네요. 물론 졸업해서 성인이 되긴 했지만 그래봤자 20살짜리 애였어요. 나이 40이 다 돼가는 남자가 그런 어린애를 만난다는 게 제정신인가요? 더군다나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을요? 이건 나 용서 못해. 우리 이혼하자. 여보 진짜 왜 그래? 오해라고 했잖아. 얘가 그냥 나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거지 난 거절했어.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진짜야. 문자도 전화도 다 봤잖아. 내가 뭐 얘랑 잠을 자서 뭘 했어. 그냥 만나서 밥만 몇 번 먹은 게 다잖아. 선생으로서 학생이 밥 사달라는데 안 그럼 죽어버릴 거라는데 어떻게 외면을 해? 내가 잘 알아듣게 설득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싶었죠.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또 이번엔 지난번 바람과 달리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어요.
일단 알겠으니까 앞으로 다신 만나지 마. 나도 당신이랑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고민해 볼 테니까. 일단 그렇게 일단락 짓고 제 앞날에 대해 고민했는데요. 웬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불행이 찾아왔어요. 다름 아닌 친정엄마의 위암 소식이었죠. 처음 엄마한테 전화를 받고는 얼마나 놀랐는가 몰라요. 한달음에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는데요. 생각해보니 거의 1년 만이더군요.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무심했던 건지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났네요. 오랜만에 본 엄마는 너무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눈가에도 주름이 자글자글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뭐야, 엄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진짜 암이야? 확실해? 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병원에도 가봤는데 맞단다. 당장 수술해야 된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하필 엄마야?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는 어느새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그런 저를 끌어안고 달래다 같이 눈물을 보이셨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자 엄마가 머뭇머뭇 다시 입을 여셨어요. 미정아, 원래는 엄마가 괜히 너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 수술 끝나고 항암 치료 다 받고 나면 말하려고. 근데 있지, 엄마가 따로 들어둔 보험이 없어서 말이야. 수술비가 생각보다 더 비싸더라고. 혹시 1,0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 엄마는 정말 어렵게 그 말을 꺼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너무 속상하더군요. 엄마, 나한테 돈 얘기 꺼내는 걸 왜 그렇게 눈치를 봐? 애초에 엄마가 돈이 없는 게 나 시집 갈 때 탈탈 털어서 집 사줘서 그런 건데.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그 이거 엄마 집 해준 거 다 갚는다고 했었어. 내가 오늘 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래, 고맙다, 미정아. 고맙긴 뭐가 고마워.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엄마 암 얘기를 꺼내면서 돈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진담까지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뭐야? 당신 왜 돈 주겠단 말을 안 해? 어? 설마 이혼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우리 엄마 암 수술비를 못 주겠다 이건 아니지? 아니야. 맘 같아선 나도 주고 싶지. 근데 여보, 아니 미정아, 내가 말을 미처 못했는데 실은 나 땡전 한 푼 없어. 얼마 전에 다시 주식 시작했다가 싹 다 날렸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는데요. 경악스러운 남편의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럼 집이라도 팔겠다고 하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안 된다고 해?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준 집이잖아. 그게 내가 주식하면서 빚을 좀 졌거든. 그거 갚으려고 이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많이 땡겨 받았어. 근데 그것도 또 주식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이 집 지금 경매로 팔렸어. 우리 곧 빼줘야 돼.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바로 부동산에 전화하고 집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하니 남편 말이 맞더군요. 엄마가 집을 사줄 때 시어머니 요구대로 남편 명의로 해줬던 게 화근이었어요. 그땐 뭐 그렇게 하는 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느니 하는 말에 넘어갔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시어머니의 술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당장 엄마 수술은 코앞인데 돈은 없고 끔찍하더군요. 급한 대로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봤지만 남편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요. 저도 경력 단절된 주부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없었어요.
결국 너무 싫었지만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죠. 어머님, 병원에서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수술비가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든 꼭 갚을 테니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사부인 소식은 안타깝지만 내가 그 큰 돈이 어딨다고 그러니? 먹고 죽을 돈도 없구만. 어머님, 그래도 꾸준히 학원 운영하면서 돈 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진짜 꼭 갚을게요. 이제 새별이도 다 컸고 저도 다시 일 시작하면 돼요. 아이 글쎄 돈 없다니까. 뭐 누구는 안 아픈 줄 알아? 시어머니가 워낙 구두쇠의 짠돌이라 모아둔 돈이 꽤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은근히 유산 얘기를 꺼내면서 있을 때 자라라는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기도 했고요. 남편이 주식으로 망할 때마다 그 빚을 대신 갚아줬던 것도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딱 잡았더니 너무 서럽더군요. 어머님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아무리 제가 미우셔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돈지간인데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저는 급기야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자 학원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 모습을 흘끔거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됐던가 봐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성을 내더군요.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일부러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돈 없다고? 없어! 나도 아픈데 돈 없어서 참고 산다. 뭐 너네 엄마만 그런 줄 알아? 그 말에 머릿속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정말 사람도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그런 시어머니에게 맞서 대거리를 했네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무리 사람이 못돼 처먹었어도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암 걸린 우리 엄마 두고 뭐? 나도 아픈데 돈 없어서 참고 산다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암이야? 어? 암이냐고? 이게 너 지금 미쳤니? 시어머니한테 삿대질하면서 뭐? 당신? 그래 나 돌았다. 어차피 당신 잘난 아들이 또 바람 피워서 이혼할 생각이었어. 그럼 당신도 더는 내 윗사람이 아니라고. 두고 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저는 씩씩대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일단 얼른 돈을 구해서 엄마를 수술시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정말 최후의 수였지만 사채업자라도 찾아가 볼 생각이었는데요. 불법이라 그런가 생각보다 업체 번호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찌라시에 있는 번호도 순 장난 전화거나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는데요. 마침내 대부업체 한 곳과 연락이 돼서 막 약속을 잡고 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이순옥 씨 따님 되시죠? 지금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빨리요. 간호사의 말에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제발 엄마가 무사하길 빌고 또 빌었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제가 병원으로 갔을 때 이미 엄마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 혼자 계시다가 쓰러진 걸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해 데려왔다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그러게 진작 입원해서 수술했어야지 뭘 한 거냐면서 저를 나무라더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그깟 1,000만 원을 못 구해 엄마를 떠나보낸 마지막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불효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의무라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텨냈네요. 남편 놈은 그래도 아직 부부랍시고 제 옆을 지켜줬는데요. 시어머니는 죄책감이 들어서인 건지
제가 꼴 보기 싫어 그런 건지 코빼기도 안 비치더군요. 새삼 복수의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저희 엄마가 해준 집을 다 말아먹은 남편도, 돈을 못 주겠다면서 버티고 막말을 해댄 시어머니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싶었죠. 저는 엄마 장례를 치르자마자 바로 텅 빈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이 집도 월세였지만 그래도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딸과 둘이 임시로 지내기엔 나쁘지 않았죠. 어차피 원래 제가 살던 집은 경매로 당장 넘어갈 예정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천천히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남편이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과 그냥 밥만 몇 번 먹은 게 다일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둘은 저 모르게 꾸준히 계속 만나고 있었고요. 일주일쯤 몰래 미행하다 둘이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도 건질 수 있었네요. 어느 정도 증거가 모이자마자 바로 남편이 일하는 학교에 익명의 투서를 썼어요. 당연히 학교는 난리가 났고요. 사립학교였던 만큼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죠. 기세를 몰아 저는 학부모 모임에도 익명의 편지를 썼네요. 남편 바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도박 중독으로 전 재산을 날린 상태라는 것도 전부 다 밝혔죠. 결국 남편은 학교에서 잘렸고요. 그대로 시가로 들어가 페인처럼 술만 퍼먹기 시작했어요. 설마 제가 벌인 짓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눈치더군요. 저는 피아노 학원에도 밑작업을 쳤어요. 동네에 안면 있던 아주머니 몇 분을 만나 남편의 바람과 도박 중독에 대해 울면서 하소연한 건 물론이고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또 학생들을 얼마나 돈으로만 보는지도 다 얘기했죠. 또 가끔 남편이 지 엄마 학원에 놀러가선 예쁜 학생들 보고 가짜게 수작을 걸었다는 것도 말했네요. 아시다시피 동네 여자들 입소문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 얘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져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피아노 학원에 딸들을 보내던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하고 바람난 놈이 자기 딸들마저 노린다는 걸 알았으니 어느 엄마가 학원을 보내겠어요. 학원은 순식간에 학생들이 뚝 끊겨버렸고요. 그날로 바로 망해버렸죠. 저는 상황이 정리되자마자 바로 남편을 찾아갔어요. 때마침 시모도 함께 있더군요. 이혼 서류를 내미니 남편이 광분하더군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전 재산 주식으로 다 날리고 학교 잘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죽고 싶은데 당신까지 왜 그래 진짜? 그거야 내 할 바 아니지. 그럼 내가 우리 엄마가 준 집 날려먹고 바람핀 널 뭐 성모 마리아처럼 용서해줘야 하니? 뭐? 너? 당신 지금 나한테 너라고 한 거야? 그래. 어차피 이제 남남인데 너너거리면 좀 어때서? 그리고 내가 그냥 가만히 이혼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나 간통죄 소송도 걸 거고 위자료 청구며 뭐며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니까. 그러자 남편이 입을 떡 벌렸어요. 당신 진짜 사람이 어쩜 그렇게 악독해?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넌 양심도 없니?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시어머니가 나서더군요. 아니 얘가 보자 하니까 진짜 나한테 파락파락 악쓰면서 대들 때부터 알아봤는데 이젠 내 아들한테까지 건방지게 나오네? 뭣도 아닌 거지년 걷어서 이날 이때까지 먹여 살려줬더만. 참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먹여 살리긴 뭘 먹여 살려요? 애초에 집이며 혼수며 다 제가 해왔고 얜 맨몸으로 장가왔는데 그리고 그거 싹 다 지 도박한다고 날려먹었잖아요. 근데 생활비가 어쩌고 운운하는 건 너무 양심 없지 않아요? 누가 누구한테 거지래? 뭐?
그럼 너 지금 우리 아들이 거지라는 거야? 이게 진짜... 분을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저도 지지 않고 그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었죠. 그래도 제가 악력이 제법 센 편이거든요. 평생 피아노나 가르치던 시어머니는 제 힘을 못 이기고 뒤로 자빠졌고요. 저는 보란듯이 그런 시어머니 머리채를 더욱 세게 털었죠. 어찌나 세게 당겼던지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잡혔더군요. 시어머니는 고작 그걸로 죽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새삼 울분이 끓어오르더군요. 고작 이걸로 아프다고 엄살은... 우리 엄만 이것보다 더 아팠어. 너희 같은 년놈들한테 집해준 죄로 손도 못 써보고 암으로 죽었다고. 너네 모자가 직장 잃고 학원 망한 게 그냥 우연 같아? 제 표독스러운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두 눈이 희번뜩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학교에 그 익명의 투서를 보낸 게 당신이야? 글쎄, 과연 누가 했을까?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런 짓을... 우리 엄마 학원생들한테 내가 찝쩍거렸다는 헛소문도 당신이 낸 거구나. 그게 어떻게 헛소문이니? 다 사실인데. 당신 진짜... 두고 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경찰에 다 신고할 거고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어디 해볼 테면 해봐. 증거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증거가 남을까봐 조심 또 조심했거든요. 역시나 남편은 그 뒤로 별다른 증거를 못 잡았는지 연락이 없더군요. 그 사이에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과 상간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고요. 따로 민사로 위자료 소송도 걸었어요. 그때만 해도 간통죄가 아직 남아있을 때였거든요. 그 법이 왜 폐지가 됐나 몰라요. 바람핀 년놈들은 어떻게든 엄벌해야 하는데 말이죠. 남편도 독이 바짝 올랐는지 저를 명예훼손으로 진짜 고발했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제 승리였어요. 명예훼손은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된 반면 남편과 그 상간녀는 실형이 선고됐고요. 어마어마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됐죠. 결국 시어머니는 그나마 남아있던 남은 재산과 자기 집마저 팔아서 위자료를 해줘야 했네요. 어찌나 꼬시던지요. 그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어린 딸을 저 혼자 키우려면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아무래도 딸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그나마 제가 잘하는 게 요리였으니까 식당 차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행히 나름 경영 공부도 하고 음식 연구도 한 덕분인지 개업하자마자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어요. 그러다 운 좋게 맛집으로 방송도 몇 번 탔고요. 나중엔 가게 밖으로 긴 대기줄까지 생길 정도로 대박이 났죠. 통장엔 생전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히기 시작했네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전 남편과 전 시모는 난리가 났어요. 저를 찾아와선 글쎄 어쨌는 줄 아세요? 참 우습게도 무릎부터 꿇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당신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알겠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나한테 한 짓도 다 용서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나 딱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라. 나 그 여자랑도 헤어졌어. 진짜야. 이제 평생 당신이랑 새별이만 보고 살게. 그래, 애미야. 새별이 생각해서라도 받아주렴. 너도 애비 없이 자라서 그 서름 잘 알잖니. 나도 너 그렇게 보내고 반성 많이 했다. 그동안 너 괴롭힌 거 사과하마. 응? 모자에 가짜는 수작질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그냥 순종하는 아내의 며느리였을 땐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하더니 이혼하고 잘나가는 맛집 사장이 되자마자 이렇게 돌변한 그들이 역겹고 끔찍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직원 한 명을 불렀네요. 영식아, 주방 가서 소금 좀 가져올래?
재수없는 연놈들이 찾아와서 액땜 좀 해야겠다. 제 말에 전 남편과 전시모의 얼굴이 구겨졌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직원이 가져온 굵은 소금을 두 모자의 얼굴에 탈탈 때려 부었네요. 둘 다 진저리 치면서 몸을 일으키더군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엄마랑 같이 무릎까지 꿇고 이렇게 용서를 비는데. 개소리 그만하고 당장 꺼져. 안 그럼 경찰 부를 거니까. 여보, 정말 이럴 거야? 새별이 생각해야지. 너 같은 새끼가 애비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네가 언제 새별이 한번 따뜻하게 안 안아줘봤어? 새별인 너 찾지도 않아. 오히려 이혼해서 엄마가 안 오니까 너무 좋대. 제 말에 전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련이 남는지 계속해서 버티더군요. 결국 저는 경찰까지 불러 영업방해죄로 두 모자를 신고했죠. 그제야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대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긴 한가 봐요. 그 뒤로도 그 모자의 인생은 그렇게 잘 풀리지 못했어요. 전 남편은 가르치던 제자와 바람핀 게 소문나서 그 어떤 학교에도 재취업하지 못했고요. 계속 집안에서 술만 퍼먹다가 간경화가 와서 지금은 병원에 있어요. 전시모는 그런 아들을 뒤치다꺼리하느라 지금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내가 복수해서 그런 걸까?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하늘에 계신 저희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더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현재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했고요. 딸은 독립해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요즘이랍니다. 딸이 괜찮은 짝 만나 시집만 간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